자, 이제 구름과 강수 개념 영상 다 듣고 왔죠?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그래프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래요. 20도씨와 30도씨의 공기 1kg 속에 7.6g의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 A, 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볼 때는 항상 가로를 보면 똑같은 수증기량이라고 했고 세로를 보면 포화 수증기량으로 간다라고 했죠. 맞지? 그러면 A 공기와 B 공기는 포화 상태이다. 아니죠. 이 빨간 색깔 그래프 위에 있어야 우리는 포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 공기와 B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 아니죠. 지금 20도씨, 30도씨로 두 개 달라요. 그 다음에 A 공기와 B 공기의 이슬점은 10도씨로 같다. 맞죠? 왜냐면 가로선 딱 그었을 때 7.6 쭉쭉 가버리면 지금 10도씨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 10도씨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3번이 맞습니다. A 공기와 B 공기의 상대수도는 서로 같다. 아니죠. 얘는 14.7분의 7.6, 여기는 27.1분의 7.6 두 개 달라요. 그 다음에 B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면 포화 상태의 공기가 된다. 아니죠. 온도를 낮춰줘야겠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이 보래. A 공기에 관해서 옳은 것을 무조건 고르래요. 자, A는 지금 30도인 곳에서 포화 수증기량 자체는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슬점은 30도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왜? 이슬점은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 여기로 가서 이맘때쯤 떨어지기 때문에 20도와 30도 그 사이에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현재는 불포화 상태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15%이다. 얘는 27.1분의 20이기 때문에 15%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A 공기 1kg를 온도 10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을 고르래. 자, 그러면 좀 줄여서 얘를 10도씨만큼 줄였대요. 선생님이 민트색으로 이제 한번 그려볼게. 얘를 10도씨로 쭉 줄였을 때 지금 이미 7.6이 포화 상태 남았죠. 그러면 여기 밖에 있으니까 과포화 상태, 즉 무슨 상태? 응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20만큼 가지고 있는데 7.6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14.7g 자체가 응결되게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게 됩니다. 미안해요.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에서 14.7이 아니고 12.4g만큼 가게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여름철에 습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습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항상 많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말이에요. 항상 붙으면 옳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 푸는 팁이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의 습하고 건조한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기온이랑만 관계가 있습니다. 습하고 건조한 거는 상대 습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g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죠.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이슬점에서는 맞죠. 답이 4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항상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하는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아니죠. 그 다음, 자, 기온, 습도, 이슬점, 이제 이거 얘네들이 다 지워져 있어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비슷한 게 이슬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인지 봐야 돼. 맑은 날이라고 써져 있지. 그러면 14에서 18시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기온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온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상대 습도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출을 모두 다 모은 이걸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그럼 상대 습도는 낮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이슬점이 일정한 걸 말해요. 맑은 날의 이슬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기온은 오후 2시경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맞죠? 하루 중 포화 수증기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5번이 어떻습니까? 지금 틀린 말이죠.
하루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계속 변하게 돼요. 왜? 기온이 변화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 관련이라고 했어.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는 반대로 나타난다. 맞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9번 볼게. 자,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야. 압축했대요. 압축. 그러면 얘는 단열 압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뻥 열었대. 단열 팽창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공기들이 막 부딪혀요. 부딪힌다는 건 열이 낸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열었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얘네가 부딪힐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보자. 옳지 않은 거 보자. 자,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겠죠. 가에서. 나에서는 안에 공기가 팽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내부가 맑아진다. 아니지. 내부가 뿌옇게 돼. 왜? 공기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서 열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안 생긴다라고 했어. 근데 단열 팽창이 되는 순간 구름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서 구름이 현상되는 거야. 그 다음에 향연기를 넣으면 응결이 잘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공기가 상승됐대. 그러면 부피가 팽창되게 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있을 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건 이제 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 12번 보면 열대 지방의 구름에서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오른 것을 고르래요. 열대 지방 너무 덥다 맞죠? 물방울밖에 없어요. 얼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보면 구름 속에 물방울이 합쳐져 비가 내린다. 2번이 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과 열대 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래요. 중위도 지방과 열대 지방에서는 빙정입니다. 빙정. 중위도 지방에서는 빙정, 열대 지방에서는 물방울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위도 지방에서는 비가 떨어지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눈이 된다. 이거는 이상하죠. 중위도 지방에서 비는 구름 속의 물방울에 빙정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다. 얘도 뭔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열대지방의 비는 구름 속의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아니죠.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의 눈은 구름 속의 빙정이 충돌하여 커진 후에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중위도 지방의 눈은 구름 속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빙정에 달라붙어서 생긴다. 5번이 답이 돼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게. 자, 항상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기온이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이렇게 나와 있죠. 포화 수증기량도 각각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D 중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을 기호를 고르고 계산하래요. 자, 이 빨간 색깔 라인에 있는 거는 무조건 상대 습도가 100%야. 그래서 무조건 A가 답이 될 수밖에 없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지금 20도 상태에 있죠. 20도는 14.7g이 뭡니까? 최대지. 근데 쟤는 14.7만큼 가지고 있지. 여기다 100%를 곱하게 되니까 100%가 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kg의 공기 B를 5도씨까지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을 고르래요. 자, B가 지금 14.7만큼 가지고 있고 5도로 가는 순간 여기로 가겠다 맞지? 그럼 5도에서는 6만큼만 가지고 있을 수 있대.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야지. 1kg의 공기 B가 포함하는 수증기량은 14.7g이다. 그 다음에 기온이 5도씨에서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6g/kg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따라서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1kg의 공기 B를 5도씨까지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은 써주고 14.7에서 6만큼 빼주니까 8.7g의 수증기가 응결된다. 응결된다 마지막에 꼭 써줘야 돼. 알았죠? 서술형을 쓸 때는 무조건 문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공기 상승하는 경우 세 가지 쓰래요. 자, 이거 뭐였죠? 지표의 일부분이
가열, 강하게 가열. 그 다음에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감. 그 다음에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듦. 세 개만 쓰라고 했지만 우리는 앞에 네 개나 있었으니까 네 개 하나 더 말해보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난다. 이거 네 가지만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플라스틱 병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펌프가 달린 뚜껑으로 닫는데요. 자, 펌프를 이용해 병 안에 공기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열게 된대.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뚜껑을 열었대요. 여는 순간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빠져나가게 된다고. 공기가 빠져나가면 얘네는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했어. 그래서 단열 팽창되어 기온이 내려가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어떻게 된다? 병 안이 뿌옇게 흐려진다. 자, 봐라. 예를 들어서 펌프를 계속 누른다. 펌프를 누른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플라스틱 병 안의 공기가 단열 압축되게 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수증기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병 안이 맑아진다라고 해야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그래프는 기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래. 이제 이 곡선 너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숫자도 항상 똑같아요. 자, 수증기량이 7.6g/kg인 공기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겠죠? 맞아. 근데 문제는 30도씨래.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A라고 그냥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지금 28%래. 27.1분에 7.6 한다 맞죠? 그럼 얘네를 지금 계산해주면 약 28%가 나오긴 합니다. 곱하기 100 하는 순간. 자, 그 다음에 이 공기는 1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10도씨보다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만큼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면 포화 수증기량만큼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슬점과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잠깐만요.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는 하겠지만 이슬점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각 공기의 성질을 나타냈대요. 자, A 공기의 경우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15g/kg이래. D 공기의 경우에서는 10g/kg이래. E 공기의 이선은 지금 5kg이래. 됐죠? 자, 그러면 얘는 15g/kg. 알겠어. 얘가 포화도 되고 여기 옆에가 15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D의 포화 수증기량이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10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 점도 10g/kg이겠죠. 그 다음에 E가 가지고 있는 건 5g/kg이래. 그러면 C점인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5라는 거야. 자, 다 적었지. 그 다음에 B 공기의 온도를 C 공기까지 냉각하였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을 구하래. B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딱 10만큼 가지고 있어요. 맞지? 근데 얘를 C까지 응결시켰대. 냉각했대. 그럼 C는 5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10 빼기 5만큼 돼서 3번으로 가야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 페트병에 물 넣고 펌프를 여러 번 눌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대. 자, 누르고 난 다음에 열었대. 그럼 열었을 때는 지금 안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향연기를 넣었을 때가 넣지 않았을 때보다 더 뿌옇게 된대요. 자, 그러면 나와 다에서 페트병 내부의 온도가 변하게 되겠죠. 누른 거는 압축이고 그 다음에 연 거는 팽창이니까 눌렀을 때가 온도가 더 높아지고 팽창했을 때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페트병 내부는 외부와의 열을 주고받는다. 아니지.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야. 보온병 생각해야 돼. 보온병은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그 물병 안에 있는 온도가 유지됩니다. 페트병에 향연기를 넣고 실험하게 되면 페트병 내부의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이 말은 틀렸죠?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얘는 응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지방에서 형성이 된대. 근데 물방울 밖에 없네. 그러면 열대 지방과 저위도 지방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옳은 거 고릅시다. 온대나 한대 지방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 없어요. 얼음 알갱이 없어요. 물방울들의 충돌에 의해 4번이 맞습니다. 얼음 알갱이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기압과 날씨에서 보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